안녕하세요. 이번에는 64번 프로브로 또 가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재결 취소에 관한 겁니다. 한번 전체 문장 보시고요. 재결 취소에 관한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 취소에 관한 걸 기본적인 판례들은 다 넣었어요. 여러분들 책 보면 좀 정리가 되지 않게 돼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행정소송법을 이해하는 방식은 처분에 직접 당사자가 제기하는 취소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나머지를 다른 소송, 그죠? 거부처분 취소소송, 그죠? 그 다음에 재결 취소소송, 그 다음 제3자가 제기하는, 그죠? 처분 취소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 재결 취소소송, 이렇게 쭉쭉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법, 무효 확인, 뭐 당사,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재결 취소소송도 원칙적으로 보면 쭉 하나 카테고리, 즉, 처분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취소에 관한 걸로 쭉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재결 취소성에서는 처분에 대한 취소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쉬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썼어요. 뭐 장황하게 쓸 필요 없이 표를 만들었어요. 소송 요건에 심리가 있겠죠. 원고 있겠죠. 원래대로 하면 소장 작성과 제출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처분의 취소성에 다 했으니까 법원의 심리부터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원고 보시죠. 심판의 친정 행정심판 청구인이 될 수 있겠죠. 행정심판 청구인은 누가 될 수 있어요? 청구인 적격이 있겠죠. 원처분의 당사자, 원처분의 제3자 다 가능하죠. 그죠? 근데 재결의 제3자가 가능해요. 여기도 기억하셔야 돼요. 재결의 3자가. 특히 인용처분을 통해서 비로소 권리침해가 되는 사람은 재결 취소 원고가 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판례가 밑에 있는데 여기 보면 복효적 행정의 제3자 행정이 19죠.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청구 보세요.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취소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원고적 격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판례는 새로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소외이익이 없다 할 거예요. 그죠?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고 적격의 문제, 비로소 권리 침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원고 적격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판례들이. 그다음 피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13조 그대로 적용해요. 그럼 보세요. 행정심판이 재결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재결청이죠. 행정심판이 여기죠. 재결청인. 그죠? 그다음 대상 원처분주의죠. 그러니까 재결은 어떻게 돼요? 재결 취소는 재결을 대상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각하재결, 기각재결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는 뭐만 관심을 가져야 되냐? 각하재결이 되냐?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묻어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보지 마시고 일단은 각하재결 된다는 거지. 근데 각하재결 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뭘 해요? 원처분을 다투는 게 처분 취소성으로 다투는 게 훨씬 더 실효적이라는 얘기죠. 기각재결도 다툴 수 있는데 기각재결도 다툴 수는 있어요. 근데 원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일부적 이유도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원처분을 처분 취소성해야 되고 수정 재결도 뭘 해야 돼요? 처분 취소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하게 될 처분의 변경이 된 경우에 처분의 변경이 된 경우 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처분을 한 행정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행정심판을 하는 재결청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행정부 총론 가면 철회라 그래가지고 누가 할 수 있어요? 감독관청이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철회권에 행사할 수 있냐 없냐 나온단 말이에요. 법률에 근거 없이 처벌에 근거 없냐 아니 감독관청에 근거 규정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게 다수설이잖아요. 그죠? 수정재결은 어떻게 돼요? 그럼 수정재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 수정된 내용으로 하죠. 그건 나중에 권한 변경할 때 나와요. 그죠?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인용재결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제3자 행정행위에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형성재결하고 네, 조심해야 될 게 형성재결은 어떻게 돼요? 바로 형성력이 발생하죠. 별도의 행위도 없이. 그러니까 재결 자체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들, 그 다음에 통보하는 것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소각화된단 말이에요. 그 처분들은. 그 다음에 명령적 재결과 이행적 재결은 어떻게 돼요? 두 개 있죠? 여긴 이것도 다툴 수 있지만 명령적 재결이나 이행적 재결에 따른 처분, 행정처의 처분 있죠? 그 뭐예요? 처분 취소성으로 다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이것도 처분 변경이겠죠. 후처분이겠죠. 왜냐면 원처분과 후처분 뭘로 다퉈야 되냐? 보시면. 그죠? 그게 관련이 있어요. 처분 변경이 여러분들 계속기간, 심판 대상의 특정 이런 데서 많이 관련돼. 관할 보시죠. 어떻게 된다? 똑같이 적용되죠. 그 다음에 이 판례 하나 보시고. 왜냐하면 행정심판이 안 되는데 행정심판 된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거기에 이제 관할 부분을 알려줬겠죠. 그렇다 그래서 관할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소기간 아주 중요하죠. 기억하시고. 그죠? 행정심판이 일반 행정심판 아니라 특수행정심판도 포함되고 그 제소기관에서 하게 돼. 그럼 재결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돼요? 자 보셨죠? 그때 설명드렸죠? 재결이 송달일 때 효력이 발생하죠. 1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송달 받은 날. 그 다음에 이튿날이죠. 송달 받은 날 유효하니까 이튿날이죠. 이튿날의 의미는 뭐였어요? 제소기간에 효력이 발생한 날. 그죠? 그러니까 같죠, 의미가. 그러니까 1년은 의미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또 뭐라 추정이나 유추가 되겠죠. 알물. 그죠? 근데 여기는 송달 받은 날이니까 송달에 대한 거 이제 객관적 인식가는 추정이 되잖아요. 그죠? 송달에 관한 기본 원리. 본합리 심판 자체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죠. 그죠? 여기서 의미는 뭐예요? 재결의 주체, 권한의 구성이 주체에 관한 부분이죠. 절차 형식 또는 내용에 위법 부당한 재결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적법 요건이 나오겠죠. 주체 나오겠죠.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보셨잖아요. 권한 여건과 구성 없는 경우 절차 보시면 될 것 같고 형식 서면 내용 보세요. 기각 판결, 각각 판결 그죠? 그 다음에 뭘 있어요? 사정 판결 있고 그 다음에 분리 경감치 외상 재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각하적 결 언제 내용적 위법이 나오냐 이런 거죠.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적이라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실질적 심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기각재결도 마찬가지. 원래 기각재결은 어떻게 돼요?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게 안 돼요. 근데 여기 불고분리 원리나 사정 판결할 때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어요. 왜? 사정 판결도 기각재결 일종이니까. 그다음에 인용재결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잘못된 경우죠. 첫 번째 인용재결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각하할 각하할 각하 각하재결 해야 되는데 기각재결한 게 굳이 이유 모순이 있는 거. 또 인용재결에서 뭐 있었어요? 제3자 행정행위에서 비로소 권리침해가 발생할 때 인용재결을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제3자 재결을 제3자에게 뭘 인정해요? 원고적격 인정해서 다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대상이 되게 한다는 거,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그러면 원처분을 다투는지 재결을 다투는지 모르잖아요. 변론주의가 적용되니까 당사자가 취소성을 제기한 자가 해야 되는 그럼 불명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법원은 성명권을 행사해서 어떻게 돼요? 구하여 어느 걸 확 심리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명권 불행사 심리 미준의 위법이 있다는 거지. 기억해 두세요. 당연한 건데 취소성의 이론을 알면 이건 몰라도 법원은 생명권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비전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추정해서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명권 적용돼 변론주에서 재결 취소성에서는 성명권 행사가 제한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면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심리범 이게 제일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뒤에 지문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이제 이거죠. 여러분 책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뭐 교수님 책이든 게 기각 판결한다 이거 돼 있죠. 근데 각하재결한다 이런 것도 있어. 다른 교수님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위법하다는 걸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장 자체로 청구 취지에서 뭘 해야 되겠어? 청구 원인에서 주장 자체로 안 밝혀지면 각하재결해야 되고 그게 불분명해서 법원의 심리로 밝혀지면 기각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책이나 다른 교수님들은 전부 다 19조 단서 2번은 본안 판결 요건이 아니라 본안 사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 기각 판결한다. 이렇게 되죠. 효력, 기속력 있다는 거.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지문 나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보시죠. 1번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성 피고는 인용재결을 한 행정심판 재결청이죠. 보시면 그대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죠. 행정심판을 행한 그죠. 한 그렇게 돼 있죠. 똑같죠. 2번 보시죠.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과 각하함에도 불구하고 인용재결하였다. 재결 취소 인정되는가? 뭐예요? 내용상 위법 있죠.
인용재결은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잘못된 거죠. 대상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대상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판결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원리 논리대로 하면 기각 판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책에서 어떻게 돼요? 이 느낌은 뭐예요? 각하 판결해야 되는 것 같지 않게. 즉 뭐냐면 19조 단서가 본안 판단 요건, 소송 요건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기각 재결해야겠다. 인용 재결도 된단 말이에요. 인용 재결이 되는데 이 사람이 원고 적격이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느냐 안 되느냐는 거죠. 근데 만약 없으면 어떻게 하냐? 기각 판결한다는 거죠. 왜? 재결 자체에 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건 재결 자체 위법이니까 인정된다 이러면 좀 설문상으로는 좀 어색해요. 지금의 개정 스토리에서는. 3번 보시죠. 똑같죠. 재결 위법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본안 판단 사유냐? 아니면 소송 요건 대상 적격의 문제냐? 이런 거인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취소가 인정된다 이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건 대상 요건에 관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체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장 자체로. 근데 그 주장이 불분명하면 법원은 상명권을 행사해서 알아보고 그 주장, 그 재결 자체 위법이 없으면 기각한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없어요? 없는 경우 각하 판결해야 된다. 이제 이건 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본안 판단 온 거잖아요. 그죠? 말이 다르잖아요. 앞에 거하고. 이 지문하고 뉘앙스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죠. 각하 판결하는 게 아니라 기각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전체 설명할 때 교수님마다 다 다르다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부분 판례는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판례도 있어요. 보세요. 부적법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각하 판결한 거죠. 여기는. 그죠. 제가 다 뭐 원심 판결을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주장 자체로 그냥 이게 당연히 드러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한 거죠. 그냥 5번 보세요. 이제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 거죠. 제가 심리범이라 그러는데 인용적일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심판에 보세요. 인용적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면 누가 제기했겠어요? 제기를 제3자, 제3자요 행정행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법사유가 두 가지로 존재하는 게 내 주장과 나의 주장의 적극적인 주장과 그때가 뭐 어떻게 상대방의 소극적 주장 부딪히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 다 봐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보세요. 법원은 원처분 취소를 내세운 판단 사유, 그죠? 행정심판회가 취소 근거로 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권리침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든지 행정심판 청구인이 내세운 사유가 있을 거니까 그걸 배척한 법안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죠? 거기도 봐야 한다 이런 거죠. 두 개 다. 제3자의 행정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보는 거예요. 소극적인 부분, 적극적인 부분. 글쎄요. 이 재결 치연 사건 보세요. 내세운 사유를 아니 다른 이유로 한 거야. 한편 당초 심판 청구인 원인 사유로 배척한 재결 판단문에 따로 당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심리 미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소송에서의 당부를 보세요. 인용 당부를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점을 가리기 위해서 심판 청구인들 청구인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도 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죠? 심리 미진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심리 심판 범위죠.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행정법에 대한 좀 기초적인 이해가 있으면 풀 수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판례도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